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항상 하는 문제죠. 질문이고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증여와 상속 대결,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정말 항상 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답변을 들어보면 언제나 뜨뜻미지근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충 비교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는 살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죠. 이에 반해서 상속은요. 죽어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상속은 단 한 번만 할 수가 있겠죠. 많이 하니까 유리하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세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율은 최고 50%고요. 놀랍게도 상속세율도 최고 50%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는요, 유산취득세 방식이고요.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여는요, 받은 사람 기준으로 나누어서 그 증여세를 부과하는데요.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 피상속인 기준으로 모아서 누진값을 하니까 똑같은 세율이라도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요, 증여가액이 잘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다음은 공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요, 증여재산 공제 정도 외에는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 일갈 공제, 가업 상속 공제, 영농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 순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하고 공제 혜택이 좀 폭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재산이 많으면 증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재산이 별로 없다면 상속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재산 기준은 얼마가 될까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경우죠.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억 원이나 5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을 선택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점을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증여는 현재 하는 행위고요. 상속은 현재보다는 가까운 미래 아니면 먼 미래의 행위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미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산의 미래 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속으로 가야 되겠고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만약 현재 재산이 30억 원인데 미래의 자산이 15억 원이다. 줄어들었죠? 이때는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산이 30억 원이지만 미래의 자산은요, 5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각종 제약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제약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속으로 가고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면 증여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종 제약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여와 상속세율이고요. 두 번째는 증여와 상속 공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증여와 상속 재산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상속세율이 낮아질 것이다 생각한다면 상속이 유리하고요. 높아질 것이다 아니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증여가 유리하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속과 증여세율이 낮아진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공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가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상속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또는 축소 아니면 소폭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증여가 유리하겠죠. 이때 가장 중요한 배우자 공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미국처럼 전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미래에? 아니면 일본처럼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현행도 30억 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요. 다음은 가업상속 공제 등이 되겠습니다. 요즘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엄발의 오줌 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세 이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상속세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은요,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상속인 취득가액으로 나중에 양도 차익을 산출하고요, 미래의 양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증여 상속재산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공정시가 기준입니다만 현재는 보충적 방법인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병행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부터 꼬마 빌딩이나 나대지처럼 모든 자산을 감정평가한다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개발 호재를 만났습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수용당한다. 이랬을 때는요, 사전 증여했다면 절세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령 기준이 되겠습니다. 비상속인이 고연령이다. 이랬을 때는 상속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상속인이 고연령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증여로 가라고들 합니다. 왜 연령 기준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증여재산 합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10년 합산하고요. 비상속인은 5년 합산하다 보니까 고령인 상태에서 증여하면 증여 하나 마나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재산 합산은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혹시라도 사전 증여를 했는데 취득세를 중과를 먹었습니다. 12.4에서 13.4%. 그런 다음에 뭐 조기에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취득세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무조건 증여가 유리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합산 시에요. 합산 가액은 상속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에 10억 원이고 상속 시점에 15억 원이다. 그러면요. 1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기납부 증여세액도 공제해 줍니다. 이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증여가 유리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무조건 사전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바로 사망한다든가 아니면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만 제외한다면 말이죠. 그리고요, 현재 지불하는 증여세가 훨씬 싼 편입니다. 왜냐면요,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는 매년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사전 증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못된 증여 선택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든가 잘못된 솔루션을 실행했다든가 소비자보다 금융기관 편에서 컨설팅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 엄청난 재산적 손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절세 컨설팅을 하고자 할 때는요, 자기 편에 서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작이 절세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턴트의 자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경험, 자기만의 솔루션, 그리고요, 공정하고 객관성을 견지하는 독립된 자산관리사 IFA, 그 다음에 공인받은 자산관리사 CFP를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상속과 증여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상속과 증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